네, 샬롬 반갑습니다. 줄리엣 선교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12단원입니다. 벌써 두 번째인데, 자, 이 두 번째는요, 우리가 운동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힘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두 번째는 그 힘을 가지고 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운동 중에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그 일들 가운데 운동을 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그리고 또 어떤 속도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데, 그 두 가지 크게 차이 나는 두 가지만 오늘은 살펴보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힘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운동, 어떠한 형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 사랑에 힘이 있으면 그 사랑의 운동으로 나타난다. 오늘은 좀 그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진 그 사랑의 힘으로 누군가에게 운동으로, 그리고 정말 행함으로 나타내는 또한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12단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의하는 것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운동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여기에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현상으로, 그쵸? 운동 방향과 속력으로 표현을 한대요. 그래서 운동은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시간 그리고 위치입니다. 근데 이 위치를 이제 아래 있는 그 우리 공식으로 속력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표로 보면 이게 결국 뭐가 되냐면 거리가 됩니다. 거리. 자, 그래서 물체가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해가지고 요거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무조건. 자, 그래서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 이렇게 하는데, 요거를 이제 큰 틀의 표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쓰고 이제 여러분이 외우시면 돼요. 소, 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쵸?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 다음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요렇게 하는 이제 표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문제 풀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이제 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이렇게 쓰고 외워야 돼. 속, 시 이렇게 쓰는 거. 자, 그다음에 속력을 비교할 때는 단위를 통일을 시켜서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1m에 1m를 가는데 1초가 걸렸어요. 근데 1m를 가는데 1분이 걸렸어요. 이렇게 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1분을 이제 뭐로 고쳐야 되냐면 60초로 고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봐야 더 비교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등속 직선 운동입니다. 이것도 이제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자, 물체의 속력과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거예요. 일정하다. 등속, 같을 등자를 쓴 거예요. 등속, 속도가 똑같고 직선으로 운동합니다. 직선으로 운동하니까 운동 방향이 변하면 우리가 운동을 예를 들어 길을 갈 때 이렇게 가는 게 있고 이렇게 가는 게 있고 이렇게 가는 게 있겠죠. 자, 그러면은 방향이 변하지 않은 거는 1번, 2번, 3번 중에서 변하지 않은 건 몇 번입니까? 그렇죠. 2번이죠. 방향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한 운동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에스컬레이터나 컨베이어 벨트, 무빙워크, 케이블카, 스키장, 리프트 이런 것들이 등속 직선 운동이 되고요. 자, 종이 테이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종이 테이프거든요. 이 테이프에다가 이제 옆에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거를 1초 간격으로 찍는 거예요. 1초 간격으로. 자, 그러면은 1초 간격에 이 간격이 똑같으면 거리가 똑같아요.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그쵸? 근데 이 거리가 같은 시간 동안에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간격이 일정할 때 우리가 등속 직선 운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표가 하나 있는데 요것도 이제 쓰고 외우셔야 돼요. 근데 사실 이건 외우는 개념보다도 이제 어떻게 생겼다라는 걸 아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5초가 흘렀습니다. 5초가 흘렀어요. 5초 동안에 얘가 10m를 갔어요. 자, 여기는 10초 동안이 되니까 여기가 그럼 몇 미터가 될까요? 등속 직선 운동이니까 비례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배 됐으니까 여기 2배 해서 20m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찾아낼 수 있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쭉 해가지고
제가 선을 그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냐면 속력이 똑같아. 그리고 거리. 자, 그러면 거리와 속력이 주어졌어요. 거리와 속력이 주어졌으면 이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시간이. 그쵸?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자, 거리가 이제 이게 등속 직선이에요. 왜요? 등속, 속력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리고 다 똑같아요. 그리고 거리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뭘 구하라고 하겠어요? 거속시니까. 그쵸? 거리하고 속력이 있으니까 시간을 구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속력은 똑같은데 거리가 쭉쭉쭉 많아지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자, 자유낙하 운동도 여기에 있는 의미를 한번 봅시다. 정지해 있던 물체가 있었어요. 근데 중력을 받아서요, 지면으로 떨어질 때 속력이 점점점 뭐해지고 있어요? 빨라지고 있어요. 여기가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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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예요. 1초씩 지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점점 거리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리가 길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것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쵸? 속력이 빨라지고 있다. 빠르니까 많이 가는 거잖아요. 그쵸? 빠르면 많이 갈 수 있어. 1시간에 100km 가는 거랑 1시간에 200km 가는 거랑 차이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자유낙하 운동은 그냥 물체를 어떤 부분에서 이제 쭉 떨어뜨렸어요. 쭉 떨어뜨렸는데 이제 점점점 어떻게 운동 방향이 이제 좀 변하기도 하지만 변하는 건 상관없어요. 어찌되었던 자유낙하 운동을 지금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의 시간 속력 그래프는 어떻게 했어요? 아까는 등속은 이 속력 부분이 등속에는 속력이 이렇게 똑같았죠. 그런데 이번엔 속력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속력이 변하는 이런 그래프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속력이 증가하니까 자유낙하 운동, 이렇게 알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요, 오늘 끝났어요. 오늘 엄청 쉽죠, 여러분. 근데 요거를 갖다 문제로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서 또 가도록 할게요. 자, 2018년 2회 기출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 나오냐면 물체의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를 나타냈다. 속력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했던 거속시, 이거 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속력이 가장 빠른 것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속력이 가장 빠른 거,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뭡니까? 이렇게만 놔도 돼요. 자, 시간에 따라서 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많이 갈수록, 그렇죠? 시간은 같은 시간이에요. 자, 지금 여기가 1초, 2초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초 동안에 간 거리가 어떻게 해요? 여긴 이만큼, 여긴 이만큼, 여긴 이만큼이죠. 자, 그러면 누가 제일 많이 갔습니까? 맞죠. A번인 거죠. 그래서 속력이 가장 빠른 건 거리가 제일 긴 거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답은 A번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는, 자, 이제 이동한 거리를 물어봤어요. 거리.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거속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이거든요. 자, 근데 이미 여기는 거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다 필요 없고 여기에 있는 거,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초 동안 이동한 거리니까 시간 3초 지났어요. 이때 이동한 거리 몇입니까? 6입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선생님 2, 4 이거 다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거리가 이만큼 늘어났어 라고 하는 건 3초 동안에 6m만큼 갔어, 그냥 그걸 얘기하는 거고, 2초 동안 4m, 1초 동안 2m 간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속력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3초다 라고 했어요. 총 3초 걸렸는데 거리는 총 6m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나누면 어떻게 돼요? 2m/s. 그래서 1초에 2m씩 가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1초에 2m, 1초에 2m. 그쵸? 자, 그러면은 만약에 5초 동안 이동한 거리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이 속력 곱하기 시간을 하면 돼요. 그러면 5초 동안이니까 이게 시간이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속력 아까 구했어요. 이게 속력이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2m/s 곱하기 5. 그쵸? 5초다. 이렇게 하면 몇이에요? 10m다. 이렇게 추측까지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자유낙하, 이거 지금 얘가 이렇게 공을 떨어뜨리는 이걸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유낙하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유낙하 동안에는 속력이 점점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속력이 점점점 증가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답 몇 번이에요? 1, 2, 3, 4번 중에 속력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 뭐밖에 없으니까 1번밖에 없죠. 2번은 뭐 하는 거예요? 속력이 점점점 감소하고 있는 그래프고, 얘는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거고, 얘도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 12단원까지 화이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